여러분, 질동. 아, 먹었으니까 빼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이제 뭐 먹었으니까 빼야 되는데 빼고 싶지 않아. 아까 그 꼬막 무침, 얌 테이블의 꼬막 무침은 뱃속에 그냥 두고 싶지만 네. 그냥 보낼 건 또 보내야지. 송구영 씨 아니겠습니까? 빼야 할 거면 한 그릇만 더 주시겠어요? 자, 서울약품의 원기소 장건강 365. 화장실에서 고통받는 분들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변비 해결하는 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원기소 장건강 365하고 네. KBS 화장실입니다. KBS 화장실의 변기는 네. 쾌변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몰아서 그냥 내려버립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차마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해봤군요. 사용해봤습니다. 정말 아니요 뭐. 가끔 5시 브리핑 전에 어디 나가셨다가 네. 밝은 얼굴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으면 자 원기소 장건강 365. 원기소 장건강 365. 화장실에서 고통받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1일 2회 1포씩이면은 하루에 2번. 네. 하루에 이거 2포. 요거 드시면은 화장실은 이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쾌락의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쾌락이에요, 쾌락. 네.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 뭐 대장 내시경 받으시는 분 그냥 이거 한 통 주시는 게 대장 내시경 잘못했다가 그럼요. 넣었는데 네.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아,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예. 그래서 아니 이게 고장이 났나? 막 병원에서 황당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잊고 있었던 배변의 쾌락 되찾아줄 원기소 장건강 365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원기소 장건강 365를 만든 서울약품. 네. 서울약품. 그냥 건강식품 회사가 아닙니다. 건강기능 제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일반 의약품까지 개발하는 오. 전문 기업. 그래요? 과거 국민영양제로 불리던 원기소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원기정 이것도 어. 있습니다. 예, 이걸 개발 공급한 기업이기도 한데 산학공동연구소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상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대장건강은 서울약품의 원기소 장건강 365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주 원료인 차전자피의 막강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에 그야말로 거대한 도움을 줍니다. 1일 2포 먹으면은 네. 변기가 터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 예, 굉장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건강 365는 차전자피 성분 이외에 김치에서 뽑아낸 유한균과 또 셀렌 건조 효모가 함유가 됐기 때문에 장 건강 회복에 정말 근본적인 본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네. 차전자피 상품 요즘 많이 나오죠. 아까 네네. 정상근 기자가 잠깐 얘기했던 그런 거. 이건 관련 제품을 끊으면 도로 화장실에 못 가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복용하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다른 차전자피 성분의 제품들이 있지만 자, 이거는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빅동, 큰 똥 생산 기능 외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빅동 생산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네. 셀렌 건조 효모가 정장 작용이 뭡니까? 장을 정화시킨다 할 때 정장 비운다는 작용. 거죠. 네.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김치에서 뽑아낸 유산균이 함유돼서 장 건강에 근본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른 차전자피 효과 같은 경우 장 건강 회복과는 달리 오로지 빅동을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다른 제품과 달리 요거는 장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게다가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났는데요. 원기소 장건강 365 인터넷 최저가가 36,000원인데 네. 김용민닷컴은 26,000원입니다. 5만 네. 네. 사용 후기 남기신 분들 중 추첨해서 3박스를 무료로 드리고요. 배변의 쾌락을 되살려줄 원기소 장건강 365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원반비가 더 나옴. 온밤비가 그래요. 자, 원기소. 이게 뭐 그냥 구렁이 정도가 아니라 아나콘다 똥이 나옵니다, 여러분. 똥구멍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수처 통과와 함께 기소권이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기소, 원기소. 원기소 기억해 주세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내일 KBS 화장 변기를 아작을 내야겠구만. 여러분,
원기소 장건강 365 많은 사랑 부탁해요. 광주 내려갔는데 네. 이제 우리 그때 집회 때 뭐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지만은 그 광주 극동방송에 가서 그렇잖아요. 왜 광주에 가서 집회하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두환이가 어느 지역에다가 죄를 저질렀습니까? 광주죠. 그렇죠. 광주에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광주에 죄를 저지른 전두환과 희낙낙 밥 처먹은 인간이 바로 김장원입니다. 김장원한테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광주에서 해야지. 응? 왜 서울 가서 안 하냐? 광주 가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여기 오신 분, 제가 김용민 TV나 이런 데서 집회 있으니까 많이 오시라고 했는데 오신 분들, 광주 시민들이 광주에 극동방송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 대부분. 네. 아하.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극동방송하고 김용민 누구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김용민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예. 그 정도로 극동방송을 잘 모른다고. 아니 진짜 사람들 잘 뭐 몰라. 사실 방송 생긴 지가 뭐 한 10년 됐나? 그것도 또 기독교인들만 그냥 듣게 만드는 방송이니까. 예, 뭐 CBS 같은 임팩트가 있습니까? 대사회적인. 참 하여튼 재밌게 됐어요. 예. 자, 이게 뭐 극동방송, 광주 극동방송 가서 집회를 했고요. 네. 아주 그 김정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 수상한 흐름들이 목격돼요. 김용민이가 이제 뭐 과거에 욕설했던 동영상 막 들려주면서 김용민이 나쁜 놈이니까 같이 어울리지 말라. 이런 뭐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친구니까 어울리지 말라. 네. 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무슨 김장환 씨의 그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내가 이러는 일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극동방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것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개인의 사유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장한 목사 세습하면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온 인생을 다 걸고 싸울 겁니다. 예? 지가 뭔데 그 방송국을 아들한테 넘겨요, 딸한테 넘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때 진짜 내 모든 걸 걸고 싸울 겁니다. 김장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때 진짜 아주 뭐 그냥 우통 벗고 싸울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요. 우통은 안 벗으셔도 됩니다. 그래. 예. 김용민이가 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라. 아이고. 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친하게 예, 지내지 예, 마라. 뭐 정말 골 때리는 인간들입니다. 또 그런 인간들이 말이죠. 되게 숨어요 뒤에. 나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대부분 그래. 내가 무서우니까 어? 뒤에가 뒷담화 합니다. 이런 아주 쫌팽이 같은. 이게 뒷담화 잘하는 선수들은 정말 앞에서 얘기하잖아. 눈도 제대로 못 맞추셔요. 네, 저 현피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뭐한 1대1로 원펀치로 서로 고소 안 하는 걸로, 고발 안 하는 걸로. 원펀치? 원펀치로 딱 끝내자고. 체급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펀치를 하려면. 지금 태백하고 백두랑 붙는 거잖아. 네. 또 모르지. 차라리 뒷담화를 해. 예. 자, 그래요. 자, 우리 정상근 동지 네. 어떤 얘기 해볼까요? 통계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19 수용자 조사라는 통계예요.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건데 매년 합니다. 매년 언론 수용자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를 하는지 또 신뢰한다면은 또 어떤 언론을 제일 신뢰하는지 또 어떤 미디어를 주로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미디어 수용자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문항도 많고 네 굉장히 좀 그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좀 그런 연구인데 올해도 역시 이제 2019 언론 수용자 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얼마 전 그 일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원문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이 매년 통계를 볼 때마다 참 참담한 게 그 언론에 대한 신뢰가 뭐 회복이 안 돼요. 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에서 계속 회복이 안 되고 또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그 언론에 대한 기대치는 오히려 좀 더 낮아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봐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8.1%밖에 안 됩니다. 네.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 언론은 공정하다 이 문항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21.9%.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가 있겠지만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은 언론을 공정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4명 중 1명은 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이 언론의 공정함이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한 40.4%. 조금 뭐랄까요? 하여튼 뭐 신뢰할 수 있다는 보다는 훨씬 더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발언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7.7%.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언론 활동이 자유롭다라고 답한 사람이 41.8%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론 활동은 자유로운데 물론 그것도 이제 50%를 밑도긴 합니다만 언론 활동은 자유로운데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 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데 그쵸. 뭐 많은 분들이 좀 표를 던진 것 같고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치 중에 그 언론인,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신뢰도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거 이제 5점 만점으로 치환을 해서 좀 통계를 쭉 냅니다. 근데 올해 그 언론인 신뢰도, 그러니까 기자들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 5점 만점에 2.76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 조금 넘는 네.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지난해와 같고요. 그리고 MB 1년차 때가 2.82, 오히려 그때가 더 높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박근혜 2년차가 2.68, 이때는 좀 지금보다 낮아지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기간 동안에 대체적으로 지금보다 높았어요. 의외로. 네.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그 2017년에 3.11점까지 올랐거든요. 네. 꽤 올라간 건데 네. 그런데 그 다음해부터 그러니까 2018년부터 또 2.76점까지 떨어져서 올해는 또 그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매체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매체사 1위는 KBS. 네, KBS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KBS가 뛴 거죠. 올라간 거죠. 글쎄요, 제가 이전 자료를 계속 찾다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아마 제가 올라간 올랐어. 거였어요. 왜냐하면 1등을 KBS가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그러니까 9년 만에 1등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KBS가 지금 26.1%가 나왔어요. 그 2위랑 비교해도 꽤나 높은 수치인데 2위가 JTBC이고요, 17.9% 나왔고요. 3위가 MBC 10.9% 나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지만 네이버가 4위예요. 네이버가 10.6%. 그러니까 신뢰하는 언론사라는 거죠. 그다음에 YTN이 그건 8. 조사할 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네이버가 무슨 뉴스 생산 기능이 있다고 거기다가 집어넣나? 뉴스 생산 기능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얘기하면은 그 가장 훌륭한 언론은 스마트폰이야. 그렇게 했잖아.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렇죠. 이제 네이버 플랫폼과 보는 것도 네이버로 보는 거지. 뭐 그게 어떻게 거기 그거는 정말 그 인터넷 포털 점유율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거지. 조금 뭐 조사를 근데 이 통계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하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왜냐면 이게 뭐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네이버가 이제 언론이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더 네이버가 위험한 존재이기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5위가 YTN 8.6%, 그다음에 6위가 SBS 4.1%, 7위가 조선일보 2.9%, 그리고 아마 8위가 한겨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역시 1위는 KBS 네, 29%, 2위가 네이버입니다. 16.5%, 3위가 JTBC 14.6, 4위가 MBC 11.4, 5위가 YTN 7.4, 6위가 SBS 4.1, 7위가 조선일보 3.1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체에 따른 뉴스 신뢰도라는 것도 조사를 했는데 이 종이신문과 TV가 여전히 네, 그래도 신뢰도가 높지만 그건 비교적 높은 거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다. 네. 일단 텔레비전이 그 3.49, 5점 만점에 3.49로 신뢰도가 나왔고요. 이 종이신문이 3.21, 라디오가 3.19, 포털이 3.19였습니다. 반면에 그 SNS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 신뢰도가 2.61점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본 뉴스 신뢰도도 2.62점. 네,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향력도 많이 떨어지고 뭐 신뢰도도 좋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SNS나 유튜브보다는 기존 그 언론사 그런데 더 높은 신뢰를 주고 계신 좀 그런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를 언론으로 잘 인식은 안 하더라고요. 네이버는 언론으로 인식을 하는데 반해서 유튜브나 SNS는 언론으로 잘 인식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포털을 언론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64.2%나 되는데, 반면에 그 SNS 혹은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답변은 20%대 정도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또 반전은 그 유튜브 등의 이용률은 그 또 어느 매체보다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네. 좀 그런 상황인데, 응답자의 47.1%가 일주일 동안 그 유튜브, 뭐 네이버 TV 캐스트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네. 답했고요. 이거는 PC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네. 더 무서운 것은 20대에서 30대가 70%에 육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대와 50대도 54.4, 그다음에 42.5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플랫폼이 이 SNS나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언론으로서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보시는 이용률은 좀 압도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100% 유선 조사예요. 유선 조사냐고요? 네. 잠시만요. 그래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MBC나 KBS가 김장겸, 김재철부터 김장겸 시대보다도 많이 오른 편이에요. 이 정도. 아, 그렇죠. 네. 네. 역시 또 그 사이에 그 김인규, 이병순, 김인규, 조대현도 사장을 했었죠. 아, 했었죠. 예, 그리고 또 누가 했었나? 길환영, 그리고 고대영까지. 네. 그 시대보다도 KBS가 훨씬 신뢰도, 영향력이 커졌어요. 이거 보면은 혁신적인 공영방송을 기치로 내건 언론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KBS, MBC의 구성원들이 경영을 하면서 과거의 어떤 공영방송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회복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화는 아니었고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면접 방식이었다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 신뢰도가 높지. 그렇죠. 네. 대면 면접인데다 컴퓨터를 통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요. 유튜브는 아마 내년에 음. 포털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율이 낮았잖아요. 이 비율이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나는 또 총선을 거치면서 유튜브에서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튜브에 나온 메시지에 동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환상이 깨지면 유튜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 이런 것도 추락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은 특히 야당 정치인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콩깍지가 씌었구나. 유튜브 같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치인도 내 질문을 듣고는 나야말로 콩깍지 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그래도 뉴스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매일 아침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신문들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새겨 듣고 본다고. 터무니없는 걸 너무나 잘 알지. 그다음 또 이제 그쪽에서 비판하는 것 중에 일리가 있는 것들은 또 일리가 있는 것대로 내가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들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의 늪에 빠지진 않았어 나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분들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어요 정말. 하나도 회의 없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 기반 위에서 빤스라는 사람이 커왔는데 내일 구속영장 네, 실질심사가 실질심사. 있습니다. 실질심사죠. 네, 저는 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 검찰이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빤스의 그 행위와 관련해서 봐주면 또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 또 청구를 냈네. 그러면은 법원도 얄짤없이 저기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뭐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송경호 부장판사 그 사람이 이제 판단한다고 하는데 뭐 그 사람도 잘 모르겠고 여하간 새해를 어디서 보내게 되는지, 어디서 그렇죠. 맞이하게 되는지. 12월 31일 밤에 빤스의 운명이 결정돼요. 네. 그래서 새해 1월 1일부터 빤스가 또 감옥에 들어간다면 지금 또 평화나무가 한 6가지 혐의로 그동안 고발을 해왔거든요. 네. 예, 특히 기부금품법 이거 아주 얄짤없습니다. 그리고 내란 음모로까지 이게 만약에 혐의가 확대된다면은 이 사람 자기 생에 나오기 힘들어요. 물론 뭐 중간에 사면 받으면 모르겠지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살아나오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재밌는 게 그 빤스가 만든 청와대 침투 네. 조직이 있어요. 순국결사대. 순국결사대. 순국결사대가 보니까 중대가 있고 중대원이 있더만. 아 진짜 아, 꽤나 구체적이네요. 네, 그래서 중대원이 어제 자기 중대원한테 보낸 문자를 평화나무가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1월 2일로 미뤄졌다고. 네. 미뤄졌어요? 네, 연합뉴스에서 나왔네요. 아, 그래요? 1월 네. 2일로 미뤄졌답니다. 왜? 아무라요? 아 정광훈 목사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답니다. 근데 받아주나요 원래? 그걸 받아주나 그걸? 하여튼 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중대원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원근 각지에 모이셔서 지하 역사 안내와 광화문 광장에서 순국결사대 위용과 인원 통제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국결사대 본연의 임무를 실행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순국결사대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청와대로 진격해서 그래서 경호원에 총 맞아 죽는 겁니다. 하하. 예, 그게 이제 본연의 임무를 실행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의 사령관이자 쓰러져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구속되신다면 우리도 구속될 각오를 합시다. 아니 목숨 바칠 각오로 임합시다. 다시 말하자면 명령에 복종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망극한 부분이 뭐냐면은 빤스는 그동안 순국결사대에 네. 당신이 총책 아니냐라고 경찰이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근데 자기 비서실장한테 덮어씌웠어요. 그 사람이 총책이라고. 네. 그 비서실장 이름이 이은재야. 이름이 이은재야. 음. 근데 이은재가 말이죠. 저희 그 평화나무 기자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냐? 김용민이를 빨리 북송했으면 김용민이를 북송하게 해달라 이런 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총책이라고 했는데 해보세요. 저기 저 순국결사대 중대장이 우리의 사령관이자 점점점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사령관이래요. 상관이 없다고. 비서실장이 다 네. 총사령관 하고 있다고 이랬는데 사령관이 본인이에요. 사령관이 전광훈이래요. 예. 하여간 이 사람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팩트 체크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네. 예, 이거 정말 정력 낭비예요. 예. 1월 2일로 옮겨졌다. 하여튼 뭐 새해를 감옥에서 보내길 바랍니다.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고 싶대. 예, 그런 얘기는 또 했어요. 아 들어가고 싶대요. 예. 뭐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는 게 편하다. 네. 아마 감옥에 들어가면은 뭐 정말 박근혜가 대접받듯이 전 목사님 풀어달라고 막 그냥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빤스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박근혜야 뭐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달라붙는 거지. 네. 전광훈한테 부호가 있다고. 뭐 사실 몇 주 동안은 뭐 전 목사님 석방 요구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무슨 전광훈이가 뭐 대단하다고. 예? 자 그래 뭐 가고 싶다는 사람 그 안 보내면 그것도 굉장히 그거는 못할 짓 하는 거죠. 못할 짓 하는 겁니다. 네. 보내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그런 말도 했대요. 종로 경찰서 차원에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고 했는데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전광훈 구속시키라고 했다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시기해졌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야기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 경찰청에다 문의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런 지경이 내려갔냐라고 물어보는 시도 자체가 쪽팔리는 거야. 예. 빤스 말이 다 뻥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서울경찰청에서 되지도 않을 구속영장 신청을 하게 했다? 그러면은 검찰이 네. 빤스를 풀어줘야지.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을 기각해야지. 근데 청구했단 말이에요. 청구했단 말이야. 그 말에서 이미 빤스 말은 이제 사실 거짓말이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요,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올해 또 우리는 한 해를 또 보냈습니다. 네. 예. 새해에는 관훈 라이트 클럽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아울러 우리 언론의 앞날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길을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김용민닷컴 물건들 많이 또 사주시고 많이 먹어주시고 또 많이 먹은 다음에
똥은 바로 뭐야 이게 기소권을 손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기소의 장건강. 그 장건강. 장건강 365. 그래서 먹기도 김용민닷컴에서 싸기도 김용민닷컴에서 많이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하세요. 올해 한 해 동안 관훈라이트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론계 종사자들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방송 많이 봐요. 우리 방송 많이 봐.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냥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봅니다. 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보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하자면은 우리 시민들이 진보 언론이나 뭐 JTBC나 뭐 KBS, MBC나 뭔가 지렛대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당신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정말 재미없어. 우리 시민들 말 안 들을 거야?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어. 사실 한겨레 같은 경우 절독운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잠시 멈춤, 일시 멈춤을 하긴 했는데 이제 뭐 개무시하는 분위기예요. 그 문바들 떠드는 거 뭐 왜 신경 써? 야, 그 신경 쓰다가 제명이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 언론 종사자들이. 경향신문 보세요. 지금 경향신문이 저렇게 파리바게트인가 그 빵집 가가지고 이렇게 SPC. 그 돈 받아 처먹으면서도 너무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경향신문이 그동안 진보 미디어로서 쌓은 그 금자탑이 있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부정해 버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독자가 적으니까 그냥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언론들을 좀 지렛대로 삼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언론들이 독자 눈치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이 고민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했었잖아. 우리가 따로 미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 언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민주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자, 언론을 만들자 그랬는데 쉽지 않아요. 국민 TV의 실험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 그 기성 언론들 중에 지금 잘 가고 있는 매체들을 시민들의 그런 관리 통제 아래 두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시민의 뜻에 맞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의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끊어버리면 된다. 한걸레, 개향, 씨향 이러고 이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접점은 밖에 있는 뉴스 수용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밖에서 욕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야, 니네 그거밖에 못해? 이거 뭐 결국에는 그 문을 열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는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소통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경향 한겨레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네. 이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광고로 잘 가고 있어요. 문제 없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 기업 돈 받는 것이 활로다라고 여겼으니까 SPC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사하고 광고를 협찬을 엿바꿔 먹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새해에는 시민들이 언론사를 오큐파이 미디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큐파이 2인가? 뭐 초코파이? 네. 자, 언론을 아주 지혜롭게 한번 우리 페이스에 시민의 페이스에 의해서 한번 말하자면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새해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좋네. 지혜롭게.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뉴스 수용자들도 이런 불만을 정말 지혜롭게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 종사자들도 이런 뉴스 수용자들의 비판과 불만을 지혜롭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근데 뭐 봤을 때 도저히 이건 뭐 개전의 정이 없다. 뭐 독자 필요 없다.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러면 뭐 우리가 더 신경 써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참 하나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뭐 시민들의 뭐 요구라든지 하여튼 본인 자기 자사의 좀 이런 보도라든지 뭐 하여튼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언론인들도 꽤 있고 뭐 각자 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뭐 한겨레 경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런저런 비판에 대해서 뭐 공감하고 뭐 검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다 공감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참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우리가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뭐 지적하고 하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목소리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 목소리가 크거나 무시를 해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새해에는 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또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예.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의 마지막 관훈 라이트클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